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정부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논의한다, 공조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11월 22일 이렇게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엊그저께입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미국행,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인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잘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해요. EU devise new measures against economic coercion. 이 economic coercion이라는 개념이 요새 여러분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강제, 이런 정도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European Commission은 no longer wants to probe such exerted by China.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런 블랙메일 같은 걸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제적 강제, 이게 뭐냐면 갑자기 니네한테 수출 안 해, 수입 안 해, 그리고 너희들 보이콧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투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강제하는 거,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겁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economic coerc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economic coercion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나토식으로 대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은지님 감사합니다. 나토식으로 대처한다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나토식으로 이제 한다. 이게 나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나토 헌장 제5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 권한을 행사하여 쭈루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엔 헌장 5장. 그러니까 유엔 헌장 5장은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해서 한 명이 공격당하면 나머지 전부가 다 공격당한 거로 간주하고 벌트처럼 대응한다, 이거거든요. 누구도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분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그 중국이 어마어마한 덩치로 상대한테 시장을 닫는다거나 상대의 투자를 뭐 교란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그랬을 때 상대권 꼼짝없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이거 이탈리아도 뭐 당하고 뭐 기타 등등 했고, 최근에 이제 리투아니아가 오지게 당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한 국가가 economic coercion을 당하면 나머지 국가들도 전부 다 공동 대응한다. 중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이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전부 다 돼서 나토처럼 중국의 이코노믹 코어전에 대항하겠다라는 그 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행을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민주주의 서밋 이런 거 있었죠. 그 민주주의 서밋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종전선언 뭐 이런 거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도 이렇게 나오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도 없죠. 그러면서 지금 이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거, 이렇게 되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나오면 모든 나라들을 중국의 이 거대한 공격으로부터 막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여러분, 지금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성명을 내놨는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남태평양에 있어요. 남태평양에 지금 여기 이런데 프랑스의 그 영토가 있거든요. 프랑스 섬들이 있어요. 프랑스 섬들이 있는데, 그 프랑스 섬들의 근처에서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 독립을 부추기고 그 섬들을 독립시키고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요. 여기 이제 솔로몬 제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솔로몬 제도에 여기 이렇게 된 게 이제 우리가 그 무슨 전투했어요? 섬 이름이 뭐, 솔로몬 제도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2차 세계대전 격전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일본하고 빡세게
전쟁 붙었던 이게 뭐였었더라요?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중국이 여기서 막 75년 조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서 영토 확장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75년짜리 조차를 하면서 해군기지를 여기다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솔로몬 제도 이런 데다가 중국이 이렇게 여기서 제1도련선을 돌파하고 제2도련선 뭐 이렇게 하고 제3도련선까지 하는데 이런 데다가 해군기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섬들한테 독립하도록 이렇게 공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참지, 프랑스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태평양에서 뭐 프랑스고 영국이고 저기 사방팔방에서 지금 중국하고 맞선 이유가 영토적 야욕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면 전쟁에서 3면 전쟁까지 나오는 게 중국이 대만, 이란이 이쪽에서 전쟁,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3면 전쟁, 내년 2022년이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그런 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뜨겁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열전으로 갈지 냉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냉전은 붙은 거예요. 냉전은 붙은 거고 그 냉전에서 지금 현재 키워드는 economic coercion, 경제적 강제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로 대응한다 이렇게 되는 구상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여론이 너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운명을 가를 얘기인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죠. 베이징 올림픽 검토 안에 보이콧 검토 안에 종전선언 끝까지 노력하겠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환장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세상에 사는 거죠. 세상이 지금 3차 대전 직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신냉전이냐 뭐냐 이러고 가면서 경제적 프레임워크가 걸리냐 코어전에 대해서 경제적 집단방위 체제를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세상 혼자 사셔 이분. 많이 우려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성명서를 각 정당이 이거에 대해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 각 정당들의 성명서를 본 적도 없고 중국의 이코노믹 코어전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당은 공조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들도 안 나오고 한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한번 볼게요.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3월 20일 기미 7번째 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북양 대신 이홍장이 거문도 사건과 관련하여 보내온 편지에 귀국의 제주 북동쪽 100여리 떨어진 곳에 거마도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거문도입니다. 바다 가운데 외로이 솟아 있으며 서양 이름으로는 해밀턴 섬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영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경계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시키므로 영국 사람들은 그들이 남하하여 홍콩을 침략할까봐 거마도에 군사와 군함을 주둔시키고 그들이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섬은 조선의 영토에 속한 것으로서 영국 사신이 귀국과 토의하여 수군을 주둔시킬 장소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빌려서 군함을 정박하였다가 예정된 날짜에 나간다면 혹시 침착해서 융통해질 수도 있겠지만 참작해서 융통해질 수도 있겠지만 만일 오랫동안 빌리고 돌아가지 않으면서 사거나 조차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단연코 경솔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구라파 사람들이 남양을 잠식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 비싼 값으로 땅을 빌려다가 뒤에 그만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거마도는 특건대 황폐한 섬이라 하니 귀국에서 혹자 그다지 아깝지 않은 땅으로 볼 수 있겠지만 홍콩 지구 같은 것도 영국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남방 종족 몇 집이 거기에 초가집을 짓고 산 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경영하여 중요한 진영이 되었고 남양의 관문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섬은 동해의 유통지로서 중국 위해의 지부, 일본의 대마도, 귀국의 부산과 다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어찌 그들이 생각이 따로 있지 않을 줄을 알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전에 나와의 담화에서 영국이 오랫동안 거마도를 차지한다면 일본에 더욱 불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기국이 영국에 빌려준다면 반드시 일본 사람들의 추궁을 받을 것이며 러시아도 곧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더라도 역시 비군의 다른 섬을 꼭 차지하려고 할 것이니 귀국이 무슨 말로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적을 안내하여 문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으로 이웃나라에 대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더욱이 큰 실책으로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정서로 보아서도 큰 관계가 있으니 바라건대 전하는 일정한 주견을 견지하여 그들의 많은 선물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정제독에게 군함을 주어서 이 섬에 보내어 정형을 조사하게 하는 동시에 귀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게 하니 잘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지금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레이트 게임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영국의 대립이 나오고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선을 치고 있다는 얘기도 다 나오고 그거를 이홍장이 편지로 썼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건 저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토론을 했나 하고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냐 보면 인간들이요 서로 당쟁하고 뭐 하느냐고요. 이 편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있어요. 저 고종실록 있잖아요. 저거 22권 해가지고 저거 뒤져보다 보면 저렇게 이홍장이 써온 편지가 딱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에서 지들끼리 정쟁하고 치고 박느냐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니까, 얘들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자고요. 지금 한국 정치가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지금 한국 정치가 여러분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아, 과달카날을 까먹었다, 아까. 그러면 중국이 솔로몬 제도 툴라기섬 75년 임대, 군항 건설. 그래서 과달카날 전투 그거였죠. 툴라기섬에 여기 지금 여기 툴라기섬 여기 어디죠? 이렇게 중국이 이 75년 군항 건설한다. 솔로몬 제도가 국교 수립한 지 하루 만에 비밀 계약을 했다. 유전과 가스등 터미널 구축에도 관심 나타내. 툴라기섬 주변의 섬들도 임대. 자, 이거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이용장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니네 조차지 하려고 한다고는 당진 경솔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고 붙고 있는데 참 이 와중에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당이 이 프레임워크, 이코노믹 코어전, 대한민국에 가야 될 방향, 기타 등등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어느 곳에서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성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보고 정당을 선택을 하여야 합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역사적 대격변에 우리의 의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정치 세력들이 이 모양인데 사실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아주 많이 격분하고 있습니다.